네, 대한민국 해양 방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이곳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에 와 있습니다. 바로 부산 백스코 전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국제 해양 방위 산업 전시전, 마덱스 2025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이곳에서 특집 생중계 마덱스 2025 현장을 가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이곳 백스코 제1전시장 광장 그리고 해군 작전사령부 일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인데요. 제가 미리 전시장을 둘러봤는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미래 전장을 주도할 전력까지 총망라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마덱스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 만큼 해양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인 무기 체계까지 대거 등장을 해서 정말 놀라웠거든요. 아마 보시면은 우리 해양 안보의 비전까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1시간 동안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특집 생중계 마덱스 2025 현장을 가다 K 방산의 현재와 미래 그 밝은 모습을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부산 백스코 제1 전시장 안에 저희가 생방송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문근식 조상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디펜스 프람 스튜디오 안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마덱스 현장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떠세요? 오늘 성황리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니 마음이 기쁩니다. 정말 색다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저도 뵈니까. 육군 출신이지만은 뿌듯하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카덱스 2024 조직위원장을 했잖아요. 네. 작년만큼 그 이상의 열기가 있어서 흐뭇합니다. 카덱스입니까, 마덱스입니까? 카마덱스입니다. 워낙 전시 규모가 커요. 저 같은 일반인은 보는 것마다 웅장하다, 대단하다라는 감탄이 나왔는데 두 분은 전문가시니까 그래도 이게 눈에 들어왔다. 꼽아주신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 주로 유무인 복합 체계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전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쟁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흐뭇했던 게 뭐냐면 이게 그 최근 발생했던 전쟁과 분쟁에서 일어났던 교훈들이 바로 무기 체계에 또 이제 반영됐던 것들이 곳곳에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워프루븐 이제 케이스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기대해서 좋으니까 오셔서 곳곳에서 전쟁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여기서 마덱스 2025 현장을 가다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두 분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짧게 관전 포인트 이거 짚어주신다면 하나씩. 지금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가 가까워요. 네. 그래서 아마 오픈십이라고 하죠. 그 함정 공개 행사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현재 함정 기술 세미나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볼거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조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전쟁과 분쟁에서 이제 맹활약하고 있는 이제 무인 체계가 지금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 조각 업체에서 많이 나왔는데 전시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전자기, 우주까지 활용을 하잖아요. 그 전시 부스를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그 다행역 작전이 가능하도록 모든 무기 체계를 전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해군이 미래에 어떻게 싸울 건가를 이제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덱스 2025 살펴보겠습니다. 행사 추진단의 우리 김근호 해군 중령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기 현장이 참 이렇게 네, 분위기가 안녕하십니까. 좋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어. 저는 마덱스 행사 추진단의 김근호 중령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마덱스가 1998년부터 경년으로 돼서 벌써 14번째입니다. 올해 역대급이라면서요, 규모가. 네, 맞습니다. 이번 행사는 역대급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군과 한국무역협회, 해군발전협회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고요. 참가 국가는 14개국 약 200여 개의 주요 방산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23년도에 마덱스에 150여 개의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그것 대비해서 약 30%가 증가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군 관계자들하고 기술자가 합심해서 만든 대한민국 해군의 내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시 구성을 이렇게 했다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전시장 면적을 약 9제곱미터를 한 개 부스라고 봤었을 때 업체들이 약 700개의 부스를 사용하는 대규모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장에는 이 수상, 수중, 항공, 그리고 지상 전력, 그밖에 각종 국방에 관계된 장비와 물자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전시 품목들은 최첨단 함정 전력이라든지 해양 방위 시스템, 해양 구조 및 군안 장비, 항공 전력, 상륙 돌격 장갑차 등의 각종 모형과 장비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장 입구를 들어서면 이 바로 국내 주요 조선소 및 이 방산업체들의 전시관을 볼 수 있고 그밖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의 국방과 관련된 장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전시장을 둘러보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네. 미래 해군의 모습을 다들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 보면 몇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보기면요 한 네. 4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진짜로. 체험까지 하면 진짜 하루도 하루 모자랄 종일 것 같습니다. 모질라 이틀 정도 잡아야 돼요. 네, 제가 해군 해병대 홍보관 부스를 먼저 둘러봤거든요. 네. 거기가 제가 시작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추천을 해드리는 게 올해가 또 해군 창설된 지가 80년이 됐습니다. 야, 정말 해군의 발자취를 느끼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네. 여기 정말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날 창설을 해서 어느덧 8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왔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 같은 전시관에는 우리 해군 해병대가 걸어왔던 역사와 이 주요 전투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현재 실무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전력들의 이 모형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전시관에는 3D 홀로그램 코너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 코너를 보면은 한 1분 30초 정도 해군의 역사와 그리고 운용 중인 전력들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니까 네. 3D로 좀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년으로 했는데 벌써 14회를 맞았습니다. 마덱스. 우리 문 교수님은 마덱스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셨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이것은 정말 눈에 띈다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요즘 무기 체계에도 AI 기술이 많이 적용돼요. 그다음에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휘하는 것도 과거의 전쟁 스타일인데 이제는 사람이 무인 체계를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데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2년 전보다 이 참가 기업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마덱스가 국제 대회로 격상되는구나. 한미 조선업 협력 시대에 딱 맞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뭉클했던 게 이게 마덱스를 와 보니까 군과 민간 기업이 정말 협력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플랫폼으로 마덱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마덱스 하면은 국내외 민간군 산하연에 있는 전문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통과 협력의 장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시장에서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소요군인 해군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사청이라는 ADD들이 들어와서 업체들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획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것인가를 서로 상호 기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국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마덱스라는 것은 뭐냐면 안보의 가치와 산업의 가치가 이제 모여지는 네. 협력과 소통의 플랫폼이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마덱스가 뭐 신무기를 보여준다는 차원을 넘어서 아주 외국 대표단하고 양자대담 같은 실질적인 논의도 하고 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외국 분들을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현장에 정말 많은 외국분들이 오셨는데요. 이번 행사에 초청 대상국을요,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9개국 약 100여 명의 외국 대표단이 이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중에는 7개 국가에서 참모총장 및 사령관급까지 참가를 했습니다. 이 방한한 외국 대표들 말고는 3일간에 걸쳐서 양자 대담을 실시를 합니다. 대담에는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해병대 사령관, 교육사령관, 해군사관학교 교장, 군수사령관, 기획관리참모부장이 나서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해양 안보 협력의 방안과 이 방산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우리 해군은 이 방위 산업의 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부산, 울산, 거제, 구미 등에 위치한 이 방산업체에 이 외국 대표단들의 견학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국내에서 건조한 이 마라도함에서 함상 리셉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덱스 저희 현장에서 보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일정 보니까 국제 세미나도 상당히 많던데 해군의 방향성과 기술 정보를 어떻게 공유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전시관에 이게 보는 것 말고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렇게 뭐 세미나를 갖는 의미도 있는 행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함정기술 무기체계 세미나가 오늘과 내일 이곳 백스코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해군과 방위산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조선학회가 함께 공동 개최를 하게 됐고요. 이 급변하는 이 국방 안보의 환경 속에서 우리 해군이 나가야 할 방향과 이 기술 정보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에는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이 이 시그니엘 부산호텔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그리고 한국해로연구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세종대, 충남대, 한양대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바다, 공존과 번영을 향한 힘찬 항해라는 주제로 이 심포지엄을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행사들은 뭐 말씀드린 것 같이 해양 안보의 안전 보장과 이 방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댄 그 자체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마덱스가 역대급 규모예요. 200개가 넘는 국내외 방산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강국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런 해외 방산 업체들이 전시를 할 때 어떻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전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외국의 대형 기업들은 좀 안 보인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한국 방산업이 특히 이제 해양 방산 쪽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약간의 경쟁 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 개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제 과거에 우리가 완전한 무기 체계, 완성된 무기 체계를 수출했는데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게 신경줄이거든 방위산업에. 네. 이것도 이제 수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이런 걸 해야 이것이 더 커지고 지난달에 제가 미국 시에어스페이스 방산전시 다녀왔는데 거기는 지하 1, 2층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소재 부품 장비를 많이 보여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무기 체계를 보는데 이렇게 우리도 이제 이 범위를 넓혀가고 우리 엄청난 그 국가들의 이 니즈를 만족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근 교수님은 지금 미국 방산 그 산업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팔란티어 등등으로 AI잖아요. 그래서 쉴드 AI가 왔어요. 와가지고 왔는데 뭘 갖고 왔냐면 V벳이라고 해서 덕트형 이제 엔진을 통해서 수직 이착륙을 하면서 고속 기동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AI 파일럿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초연결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 떠 있으면은 지금 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을 초연결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하면서 이제 전투 대형을 이제 전개도 하고 전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력을 발전시키는데 박차를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AI를 통해 갖고 실시간대 초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인공지능을 덧입혀 가지고 최적화된 어떤 학습을 통해 가지고 지휘관들에게 최적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5월 30일이 퍼블릭 데이입니다. 아마 시청하신 분들 그때는 가족들하고도 방문하실 법이 한데 어때요? 이렇게 좀
가족과 같이 왔을 때 네.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꿀팁 추천해 주신다면. 먼저 이 현장에 이 수백 개의 전시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볼거리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해군에서는 이거 외에 다양한 부대 행사들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 해군 해병대 홍보 전시관에서는 가족분들이 참가하셨을 때 이 즉석 사진 촬영 코너를 마련해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고, 인식표, 그러니까 군번줄이죠. 예, 그런 것도 제작해가지고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사장 외부에는요, 이 군악대, 의장대 공연과 해군 홍보단의 마술 공연을 준비를 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예.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단까지 이 네.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네. 멋진 이 태권도의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또한 부산 해군기지에서 각종 무기체계의 실물 장비가 현재 지금 정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이 퍼블릭데이에는 부산 작전기지도 공개하면서 함정 공개 행사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실물 전시회를 실물에 전시가 된 장비들을 견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정말 재밌는 시간, 흥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거라고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그 전 세계에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으실 거예요. 해군 창설 80주년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마덱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1998년도에 관함식을 맞아서 벌써 14회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해군 창설 원로께서는 일찍이 바다에 미래가 있다. 그리고 우리 바다는 우리 손으로 지킨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분들의 미래를 보는 해안 덕분에 이와 같은 이 마덱스 행사가 풍성하고 네. 그리고 기술 혁신을 이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AI 중심의 유무인 복합 체계에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이런 관심만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체험을 해야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관심을 네. 우리 해군이 기술로서 완성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네, 퍼블릭데이 31일에는 가족과 함께 꼭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중령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곳은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 마련된 마덱스 2025 현장입니다. 계속해서 문근식 교수님 또 조상근 교수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가 참 뜨겁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조선 협력을 공식화하면서 K 함정 이 대단하다, 이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우리 어떤 함정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평가가 매우 높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항공모함과 핵 추진 잠수함만 안 만들어 보고 나머지 모든 함정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네. 들면은 정조대왕함 이지스 구축함인데 이 네 번째 구축함인데 이거는 미국의 원조 이지스 구축함 알레이버크와 대등 또는 그 이상이라요. 특히 이제 소나 체계를 우리가 통합 소나로 체계로 우리가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요거는 한반도 해역에서 잘 잡힐 수 있도록. 네. 사실 미국의 소나보다 더 잘 잡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네. 있고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잠수함 같은 경우도 3톤급 잠수함은 지금 캐나다나 폴란드나 사우디 이런 데서 서로 사겠다고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수준이 높다. 그래서 미국하고 대등 또는 그 이상으로 네.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 K 함정 경쟁력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뭐 핵심은 뭐냐면은 이 함정을 만들 때는 다양한 부품과 이제 장비가 필요하고 그 위에 다양한 또 전투 체계가 덧입혀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융복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충분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뭘 의미하냐면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가격 경쟁력하고 이제 뭐랄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이제 우수하다는 걸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천 톤급 이지스함 한 척을 건조할 때 18개월이 걸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500원 정도의 수준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동일한 수준일 때 28개월이 걸리고요. 네. 그다음에 2조 3천억 원 정도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나라에 40척 이상의 어떤 함정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아까 우리 문 교수님께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부터 3,000톤급까지 세계 무대에서 우리 조선 기술, 함정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스 갔다 오셨죠?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요. 네. 아무튼 우리 함정 건조 능력은 우리가 뭐 얘기한다고 안 알아줘요. 사실 남이 평가해야지. 그래서 미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 조금 전에 했는데 림팩 훈련을 매 2년마다 해요. 네. 거기 가보면은
그 나라의 함정 수준과 국력의 수준을 볼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주관하는 림팩 훈련에서 우리가 연합 해군 구성군 부사령관 임무를 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지휘할 수 있다. 말씀하신 전력을 우리 문근식 교수님께서 부스에서 탐방을 하셨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오늘 마드시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중공업의 최태복 상무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함정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지구축함 배치2 정조대왕함입니다. 이지구축함 배치2는 배치1에 비해서 세종대왕급에 비해서 사거리라든지 표적 탐지할 수 있는 것이 약 2배 정도 신장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하면은 베이스라인 7.1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9C2 이게 모델이 다른 모델에 들어감으로써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 소나 체계하고 그다음에 이 수직 발사관 그다음에 전투체계 업그레이드 거. 전투체계가 성능이 훨씬 나아졌다. 통합 소나 체계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탑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잠수함을 보다 멀리 컨택할 수 있고 빨리 잡으면 그만큼 우리가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또 달라진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 조선업이 뒤져 있어가지고 현대나 뭐 한국에 있는 조선업 협업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정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KDDX입니다. 일단 우리 정조대왕함을 만든 기술로 HD 현대중공업이 2020년부터 23년까지 기본 설계를 수행하고 그 수행 결과 나온 형상이 되겠습니다. 두 함정의 차이가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통합 마스터, 이 마스터 형상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사명 고정형 레이더가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기능이 이 통합 마스터에 다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 체계를 우리나라 기술로 자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체계를 비롯해서 소나 체계, 그 다음에 추진 체계까지도 모든 것을 국산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90% 이상은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그런 장비와 체계들로 탑재가 되겠습니다. 요즘 현대중공업이 또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수출이잖아요. HD 현대중공업이 지금까지 18척의 함정을 수출했습니다. 자, 보시는 우리 잠수함이 지금 3가지 종류가 있는데 2300톤급, 1500톤급, 800톤급 세 종류를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잠수함 구매구 요구하는 거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위함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장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저 벽면에 붙어 있는 6500톤급 호위함입니다. 저 배의 장점은 재보급 없이 상당히 장거리로 장기간 한 30일 이상 뛰는 모양이죠. 훨씬 더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체계도 훨씬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호위함과 잠수함을 모든 함정을 다 미리 개발해서 구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이번에는 제가 잠수함을 오래 탔지 않습니까? 제 전공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3,000톤급을 잠수함 만든 이후로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 이런 데서 지금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이 잠수함은 잠수함 수출 시장을 선도하는 3,600톤급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이고 올해 중에 선도함이 진수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 잠수함과 틀린 점이 뭐냐? 네네. 이걸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여기 이제 위쪽에 보시면 수직 발사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수직 발사 장치는 디젤 잠수함에서 유일하게 이 잠수함만 가지고 있는 발사 체계가 되겠습니다. 수직 발사관이 도산한청업가면 6발 있었는데 지금 여기 10발 들어가요. 예, 여기는 이제 신문이 들어가고요. 10발. 21년 9월에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발사를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부에 보시면은 리튬 전지 체계하고 연료 전지 체계를 적용해서 디젤 잠수함 중 전 세계에 있는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긴 자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산한창업급은 AIP하고 납축 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AIP에다가 리튬 전지를 장착해 가지고 자망 기간도 늘리고 그다음에 전속에서도 한 3배 정도 늘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원탑이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죠. 다음에 보실 모델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2,000톤급 수출형 잠수함입니다. 저희 한국해군에서 운용 중이거나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서 VLS하고 AIP만 뺀 컴팩트한 설계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스노켈링 없이 최대 7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그런 타입의 잠수함이 되겠고, 이 한미 쪽에 보시는 이 엑스타를 적용해 가지고 조종 성능과 기동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장은 77.5m고 만재 배수량은 2,000톤 정도 되는 잠수함입니다. 신개념 미래형 잠수함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함형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유선형 함수 및 셀 형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쪽에 보면 여기 함수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함수타는 그 수납식 함수타라고 해서 안으로 접힐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잠수 함정을 만들어서 자주 국방도 하고 수출로 견인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신 것 중에 정조대왕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2월에 정조대왕함을 중심으로 하는 해군 기동 함대 사령부가 창설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해양 안보 판도가 이제 기동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북한을 위협을 억제하겠다, 이런 목표로 해군력을 건설해 왔는데, 이제는 북한이 숫자는 많지만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해요. 네. 압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부산의 3함대 이 개념으로 해서 주로 북한을 이제 억제해 왔는데, 이제 우리 국력이 커졌고 지킬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좀 적극적으로 99.7%가 해외로 들어오잖아요. 원유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는 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이 주변국도 있고, 그래서 독도, 이어도, 뭐 칠광구, 그다음에 석유를 실현하는 해상 교통 이런 걸 보호하려면 큰 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정조대왕함, 그다음에 새로 만드는 이제 KDDX 이런 것들이 이제 건조되면은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죠. 앞으로 밖에서 오는 적은 바다에서 다 퇴치하겠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KDDX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정말 그 건조하는 걸 해군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자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스마다 여러 업체가 다양한 모형으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어디가 되든 KDDX가 전력화가 된다면 해군의 작전 능력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KDDX가 되면은 기동 함대의 주력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군 작전 개념은 3분 개념이라 작전, 대기, 수리 이렇게 3분 할 수 있는데, 함정 척수가 적으면 못 해요. 그래서 계속 이 출동 임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KDX를 만들어내면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가격은 미국의 우리 정조대왕가보다 훨씬 싼데 능력은 비슷한 거. 그래 KDDX인데, 이렇게 되면은 3분 개념으로 해상 작전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KDDX는 독특한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로 견인할 수 있죠. 네. 이런 데서는 이제 국민들 박수를 많이 치죠. 이게 이제 광개토 대왕급을 대체할 것이다. 이제 육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병대 미래 전력도 소개를 했는데 상륙 작전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해병대관을 가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강제 진입 작전을 해병대가 접촉 전투를 했잖아요. 사상자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인구 절벽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생명 존중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륙 돌격형 장갑차 앞에다가 자폭드론을 운영하고, 상륙한 이후에는 이제 셰르파와 같은 UGV를 운영해가지고 최대한 유인 전투를 회피하면서 무인 전투를 실시하고, 그 무인 전투가 결정적 전투를 한 다음에 그다음 유인 전투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 비접촉 전투로 해군뿐만 아니라 해병대의 전투 수행 방법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마덱스에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펜스 프라임 스튜디오에서 제가 얘기할 때 항상 모든 것들이 무인 체계로 많이 바뀔 것이다, 미래 전장에 AI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실 얘기만 들었지 실감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 선명하게 체감을 했습니다. 수중, 수상, 공중을 아우르는 다양한 해양 무인 체계 수십 종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해군과 해병대의 전력에는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올까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군이 인구 절벽 때문에 병역 자원이 감소가 되잖아요. 네.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육해 공군의 모두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요인이 뭐냐면 첨단 과학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로봇과 같은 무인 체계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능형 얘기하죠. AI가 있는 거고 또 그 AI를 업그레이드하는 양자 기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싸우는 방법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인 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구조 또한 사람만 아니라 이제 무인 체계가 섞여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소수 정예지만은 강력한 어떤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대로 거듭날 수 있겠죠. 네, 저는 오늘 두 분 모시면서 이분들이 실전 경험과 또 이론적인 그 모든 전문성 갖추신 분들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우리 문 교수님은 아까 무기 도슨트 같으시더라고요. 또 잠수함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남다르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도슨트가 큐레이터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설명해 주셨다. 잘. 네. 예. 아무튼 설명할 게 아주 많아가지고 시간은 제약된데 다 너무 하고 말씀하시면 싶은 말씀이 모르겠어요. 많으시죠. 네. 오늘 해군 부대이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유무인 복합 체계가 이제 이 실주 전투 무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할 것도 많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할 것도 많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 취했는데 이제 기계 무인 장비가 자기가 스스로 하고 네. 자기가 보고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울 게 많아요. 또 잘못하면 여전히 공부할 게 많으시죠. 예. 우리끼리 잘못 이 주파수가 변환되고 하면 맞아요. 자기 편끼리 싸울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해양 작전의 판도를 무인 전력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마덱스 2025에서는 그 변화의 흐름을 더 뚜렷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퍼블릭데이에서는 일반인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근 교수님이 그 진화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직접 둘러보셨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기대하세요. 우리 군의 기동 헬기 등을 하는 이제 회전익기를 책임지고 있는 카이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카이에서 넥스트 버전으로 해서 차세대 기동 헬기를 준비를 한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동축 반전형이라 해서 로터가 두 개가 있죠. 이건 초저공 비행이 가능한 거고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워프루브된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곽강을 받고 있어서 이 하나를 모델을 제시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오스프리와 같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이제 공중으로 올라갔을 때는 고속 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모델로서 해서 틸트 로터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보기에는 이번 마덱스 2025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어떤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해 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해 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난달까지 해서 지상 테스트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달에 이제 해군 관계자들과 함께해서 이게 이제 초도 비행을 할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은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라고 하는데 통상 보게 되면 저희가 소나를 밑에 내려가지고 이제 기뢰를 탐색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 위에서 레이저를 쏘게 되면 그 지역의 해상으로부터 9m까지 이 기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탐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뢰가 나와 있는 곳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투하를 합니다. 이게 투하를 하는데 어뢰처럼 생겼죠? 하나의 뭐냐면 정밀하게 기뢰가 어디 있는지를 탐색하는 장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세 개가 보이시죠? 여기 있는 걸 갖다 이거는 정밀 타격용 이제 어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투하해서 그거를 충파를 통해 가지고 제거를 하는 건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정밀 수색용 이 무인 체계와 이제 세 번째 있는 이제 타격용 무인 체계는 차이점이 뭐냐면 세 번째는 광섬유가 달려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수중 안에서는 GPS가 통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섬유를 통해 갖고 정밀 타격이기 때문에 실시간 조정이 필요해서 저기 기뢰를 설치한 것을 사전에 탐색하고 이걸 제거하는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무기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신 모형이 있는데 저쪽에 큰 거는 정찰용 무인 수상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자폭용 무인 수상정이에요. 근데 여기 전체를 보시죠. 인공위성으로부터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이제 비공과 같은 미사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해양, 뭐가 연상되십니까?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전자기, 우주 등에서
다행역 작전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을 LIG 넥스원은 이제 구현한 거예요. 합동군과 연합군의 차원에서 다행역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정찰용 무인 수상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 앞쪽에 달리는 총과 같은 건 RCWS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EYR 이제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 같은 것들이 있고 어레이 소나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늘어뜨리게 되면은 수중에서 있다가 끌고 가게 되면 그쪽에 기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탐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항들 지킬 때 적들이 몰래 거기에다 기뢰를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무기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인구절벽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무인 수상정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여기가 실물 장치 전시관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LIG 넥스원에서 이번에 공개한 자폭형 이제 무인 수상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나오고 있는 마구라 V7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현재 지상에서는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 있지만 이제 흑해에서는 이 마구라 7과 같은 이 자폭 수상정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이 이제 뭐랄까 지연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감시 체계로 보시게 되면 저 위에 나와 있는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저게 EOIR 카메라 센서입니다. 전방에 있는 적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쪽에는 세워져 있는 게 접혀져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비공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예요. 비공이 이제 최대 10km까지 갈 수 있고 70mm 탄이기 때문에 자폭형이라 하지만은 우선 원거리에서 비공을 통해 갖고 이제 공격을 한 다음에 이게 임팩트 퓨즈라는 것이 앞과 좌측에 달려 있어서 결국에는 저런 비공에 의해서 공격을 해서 정밀 타격하면 상관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 직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함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상에 떠 있는 이제 구조물들을 가지고 다 자폭하는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하나 시스템 부스입니다. 여기 보시죠. 모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을 보시게 되면 전투용 무인 수상정이에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전투를 근접전에서 수행할 때는 세 가지 요소 감시, 결심, 대응인데 이게 한 덩어리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RCWS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들은 레이더라든가 EOIR 감시 카메라가 될 것이고 그 안에는 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있어서 결심을 하겠죠. 측방으로 쏠 수 있는 저게 이제 소형 유도 미사일이 있고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저게 뭐냐면은 자폭형 무인기가 있는데 이게 감시를 통해서 이제 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로이터링을 하다가 이게 자폭을 하는 겁니다. 이건 더 말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념도 차원에서 되는 거고 결국엔 여기 앞에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임팩트 퓨즈가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 안에도 이제 다 EOIR 센서를 갖고 있어서 이게 가성비 전투를 하기 위한 어떤 뭐랄까 무기 체계로 보입니다. 이게 하나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쓰는데 그 뒤에는 이제 유인 체계가 있을 거고 그 앞에가 이제 공격용 이제 무인 수상장이 있고 그 앞에 가성비 높은 이런 자폭용 무인 수상장이 있어가지고 무인 유인 전투가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가 된 겁니다. 예, 다음은 오늘 마덱스 2025에서 소개될 유일한 중소기업입니다. 이곳이 이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워프루브된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배들이 정박하고 있는 이 항구를 지켜야 돼요. 모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가 러시아의 모항을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흑해함대가 지금 현재 다 지리멸되고 있거든요. 이거 잠깐 보실까요? 이것을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가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색깔이 녹색이라든가 파란색 되게 되면은 레이더라든가 어떤 그런 전파를 발사했을 때 이게 잘 가시권 내에서 잘 탐지가 된다는 의미고요.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차폐 지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가 어떤 항구를 공격할 때 드론을 보내기 위해서 임의의 지어점에 어떤 사이트가 식별될 거 아닙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파 환경을 돌려봐요. 그때 이 빨간색이 나오는 길로 해서 그때 자폭 드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군의 어떤 그 모항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어떤 그런 툴로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LIG 넥스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토타입이 멋있는 게 있죠. 보면 이제
각이라든가 표면을 보게 되면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해검 X라는 건데 이 체계 안에 감시, 결심, 대응 체계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기 있는 구멍 3개를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은 이 체계 자체에서 이제 수중 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동체가 발견된다. 잠수함이 이런 것들이요. 무인 어떤 잠수정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어뢰가 발사가 되는 시스템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 체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K모사 개념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모사라는 개념이 뭐냐면 모듈러 오픈 시스템스 어프로치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 이 차체는 이제 기동체 자체는 놔두고 나서 임무 목적에 따라 뒤에 있는 이 모듈을 바꿔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인화가 되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가지고 인구 절벽 시대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쓸 수 있는 차세대 우리 해군의 핵심적인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부스를 보면서 사람 없는 전장이라는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다시 군 생활하라면 전투 지휘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많은 이 신기술이 적용돼 가지고 AI 뭐 인터넷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거로 해가지고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 이제 무인 체계가 많이 가잖아요. 네. 너무 복잡해요. 공부 다시 하려다 열심히 보면 하실 제대로 것 것 같아요. 군지평 무인정 운영 체계라는 게 눈에 띄었었는데 우리 해군이 이미 이 기술을 확보한 상태잖아요. 네네네. 작전 개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앞에 AI가 덧붙여서 지능형이 붙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전투가 비접촉 원거리 전투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이제 그런 무인 어떤 수상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중가나 고가에 있는 무인 수상정 그 뒤에는 이제 유인 체계가 있을 거고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3개의 층을 이루면서 싸울 건데 AI가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많은 객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대 어떤 대형을 전개하고 전환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최적의 어떤 이제 표적에 따라서 최적화된 무기 체계를 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무인 체계가 해줄 때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엔 유무인 복합의 플러스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동화해서 반자율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자율화 전투까지 갈 것이다. 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군 생활 다시 하라면 할 자신이 없다고 하셨지만 이걸 또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전문가시니까.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우리 해군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네이비 씨 고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네이비 씨 고스트는 유령함대 쉽게 그러네요. 얘기하면은 예. 이게 해군이 상당히 세련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유령함대가 더 쉬운데요? 유령함대 더 쉽죠. 네. 그런데 이거는 한 3단계로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원격 조종형 이거는 큰 배에다가 싣고 나가요. 무인 체계를 수상정이라든지 잠수정 그래가지고 이 통신 가시권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게 원격 조종형이고 두 번째는 반자율형. 같이 특정 지역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반잠수정이나 수상정이나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이 보고를 해요. 보고를 그 지휘관한테.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반자율형이고 완전 자율형은 어떤 특정 해역을 정해놓고 동시에 함정도 나가고 사람도 나가고 무인 잠 자기끼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작전 목적에 합당하게 보고를 해주고 그런 게 이제 3단계인데 아무튼 이거를 해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 5전단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5기뢰 상륙전단에서는 모범 시범 부대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전을 적용할 것이냐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제 무인 기리 처리기 이런 것들은 거의 2020년대 중반 되면은 거의 완전히 작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대 중반까지는 무인 수상정 그다음에 2030년대 초반까지는 무인 잠수정까지 비교적 무인 수상정은 쉬워요. 전파로 하기 때문에. 근데 무인 잠수정은 음파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전력화가 더 돼요. 아무튼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인구 절벽 시대 그다음에 어려운 거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현상 3D 현상, 기피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막 무인화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2040년대까지는 해군의 전력을 절반 정도를 무인화한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제 군대 생활 다시 하라면 못해요. 근데 제가 봤던 2040년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2040년이라는 숫자가 네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어떤 디데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펜스 프라임에서 조상훈 교수님이 저 많이 과외해 주셨잖아요. 일타 네네네. 강사처럼 드론 항모 네네. 얘기가 나옵니다.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 네네. 이제 우리 해군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네. 그 해군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경항모를 이제 추진을 하다가 전쟁이 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라든가 한반도 전쟁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으로 이제 개념을 바꿨어요. 이걸 역으로 하게 되면 네, 이제 해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네이비시 고스잖아요. 네. 이게 고스트 커맨더예요. 예. 고스트 커맨더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똑같은 겁니다. 항공모함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지상에서 쏘는 이제 미사일에서 격침되게 되면 큰 피해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인 체계 위주로 전방에서 싸우는 개념으로 발전되게 되는데 한마디 말하면 F-35를 실어서 나르는 경항모보다는 거기에다가 정찰, 감시, 공격 이런 어떤 자폭 관련된 이런 무인기를 실어서 싸우는 것이 효과적이고 생존성 측면에서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속하게 어떤 전장의 환경에 적응하는 측면에서는 해군이 스마트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가 정찰용 무인 수상정에 관심을 보인다는 뉴스였는데 어떻게 교수님 보시기에는 수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리스 같은 데는 에게 쪽에서 그 북아프리카 난민들 이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터키, 트루키에도 방대한 그 해안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인 수상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아까 보니까 그 그리스 대표단 합동 참모부 대표단이 한화 시스템 무인 수상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에 지금 사람이 많이 몰려 있다 하는 거는 이건 수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육군 공군 무기에서 해군 무기 체계로 서서히 지금 변경되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마덱스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전투용 무인 수상정에 탑재할 수 있는 비궁 발사 체계도 미군 해군하고 수출을 협의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성사된다면은 우리가 미국에 처음으로 무기 체계를 네네. 이제 수출하는 아주 의미 있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거죠. 수 네. 있다고 했거든요. 네네.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100%는 아니지만 99.9%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0.1%는 뭘까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가 해군 특수작전 부대가 뭘 했냐면 마구라 V7에다가 공대공 미사일인 AIM-9 사이드 와인더를 장착을 해서 무려 700억짜리인 러시아의 Su-30 전투기를 이제 요격했잖아요. 얼마짜리로? 이게 그러니까 5억이에요. 5억짜리로 700억 원짜리를 가성비 전투 끝판왕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현재 홍해 입구에서 미 해군도 동일한 개념을 쓰고 있어요. 미 해군의 네이비실이 이제 그 고속정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거를 무인화시킨 다음에 그 뒤에다가 스위치 블레이드 600을 달아서 시한성 표적을 지금 현재 정밀타기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스위치 블레이드 600이 얼마냐면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비공은 아까 업체 가니까 절대 가격을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근데 네, 그러면 근데. 제가 가격 말 안 해드리고 스위치 블레이드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이에요. 어머 다 알려주시네요. 예, 너무 싸잖아요. 제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알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것도 뭐냐게 되면 이제 저희가 림팩 훈련을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이제 지난 림팩 훈련에 가서 2024년 7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FCT라고 하잖아요. 이제 해외 비교 시험 미 국방부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6개의 표적을 6발로 다 맞췄어요. 100% 이제 명중률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 해군에서는 고가형 어떤 정밀 타격체를 다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 있는 이제 개필러로서 이 비공이 되게 효율성도 높기 때문에 성능도 좋아요. 이게 최대 10km까지 가고 타격률도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9%가 될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냥 이런 무기 있어요. 보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수출로 연결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K방산 그럼요. 강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K방산이 사실 진정한 글로벌 어떤 강대국으로 도약을 하려면은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네네. 이 마덱스 현장에 와서 보셨을 때는 어떻게 좀 시사하는 기술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어저께 밤에 온 이유가 이겁니다. 어제 밤에 오셨어요? 밤에 오고 예. 오늘 아침까지 와서 뭘 봤냐면 야, 해군 전력 관련한 소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다 둘러봤어요. 하나하나씩 다 봤어요. 그런데 지상군과 다르게 이 해군 전력의 소부장은 국산화하려는 노력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 영상 폴리텍이라는 데는 이제 음향 센서를 이제 몰딩하는 건데 심지어 이제 해저 400m까지 들어가서 전투 실험까지 끝났더라고요. 오. 근데 또 이제 수중 커넥터까지 있는데 100% 국산화예요. 네. 또 다른 어떤 업체는 이제 경원 산업인데 여기는 소나 세라믹 이제 센서를 다 하는데 여기도 100% 국산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요? 제가 100%예요. 대표님하고 딱 엄청나네. 얘기를 해보니까 뭐라고 네. 말씀하시냐면 네. 애국심. 아. 그다음에 우리가 이 소부장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 번 해외에서 오게 되면 1년 뭐 6개월이 걸린대요. 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많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화해서 이런 어떤 해군 어떤 그 플랫폼을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국산화가 돼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지상 무기 체계에 반해 해군 무기 체계는 이 소부장의 국산화율이 높다. 되게 고무적이었습니다. 예, 이게 될까요? 우리 밀리터리 덕후 분들뿐만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희 디펜스 프라임 보고 K방사에 많이 투자하셨더라고요. 뭐 K2 전차, K9 자주포 이 완성형만 다 머릿속에 있는데 사실 이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는 신경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튼튼해야 양질의 무기 체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C 에어스페이스 다녀왔는데 거기는 입구에 소부장을 전시해요. 네. 맨 안쪽에 제일 이제 중요하다. 메인 장비를. 예. 그래서 왜냐하면 소부장은 안 보는 경향이 있거든. 이걸 반드시 봐라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미래 해양 전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덱스 2025.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 행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지금 LIG 넥스원하고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미래형 이제 무인 수상정과 이런 관련된 플랫폼들을 많이 제시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가예요. 근데 전쟁을 보게 되면 저런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적에게 격침당하면서 전투를 수행할 수 없거든요. 근데 유무인복합 전투 체계는 뭐냐면 가장 뒤에 유인 체계가 있고 바로 앞에 무인 체계가 있는데 무인 체계 앞에 뭐가 있으냐면 한 번 쓸 수 있는 원A 방식의 무인 체계가 있어요. 가성비 네. 높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요군이 자극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다음 마덱스에서는 제가 그걸 꼭 보기를 염원하겠습니다. 네, 문 교수님. 마덱스 많이 발전했는데 세계적인 이 전시회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와서 참관하고 그렇게 해서 네. 그야말로 아덱스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민하고 군은 협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총력전 안 하면 맞습니다. 수출할 수가 없어요. 예. 민관군이 총력전을 해야 된다. 정치권, 뭐 네. 행정부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마덱스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게 그냥 박람회가 아니라 해양 강국을 향한 어떤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이자 방산 외교의 무대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마덱스 2025 우리 대한민국 해군들 또 해병대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해양 전력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방송 상황이 뭐 가끔 좀 고르지 못했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생방송이죠. 특집 생중계로 전해드린 마덱스 2025 현장을 가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근식 조상근 교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해군 해병대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네.